신혼부부가 4, 5억 원 내에서 갈 수 있는 서울 재개발 지역이 있다면 이문 4구역, 장위 14구역, 미아 3구역, 그다음에 가련, 대조, 불광 쪽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상기 뉴타운. 네, 뭐 상기 2구역, 3구역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렸어도 더 많아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암울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 전문가인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새해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 저희 재건축, 재개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치와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또 정비 사업이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이제 이런 계엄 사태라든가 탄핵 정국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2027년도까지는 현 정권이 그대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 정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을 보다 활성해 주는 쪽으로 정책들을 펼쳐왔거든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사실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일단은 인허가권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 정권 오면서 풀린 게 있는데 이거 다시 안전진단 강화하는 거 아니야? 최악을 생각해 봤을 때 서울시장까지 바뀐다라고 하면 정비 사업들 더 힘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 시에 어떤 규제가 가장 강화될 거라고 좀 우려를 하고 계세요? 제일 큰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진짜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이에요. 현 시국이 되기 전에도 많은 재건축 단지들, 재개발 단지들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결국 사업성이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사업성이 없는 것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사업성이 있는 곳은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자체가 워낙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 고무줄 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때리려고 하면 풀스윙으로 때릴 수도 있다가 네네네. 살살 때리려고 하면 자만 들고서 딱 대, 손바닥만 대, 탁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정권의 성향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정비 사업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공급에 타격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급이 매우 크게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4만 세대 입주한 걸로 이제 집계가 이제 됐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3만여 세대 정도 입주할 걸로 지금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6년도가 되게 되면 그냥 1만 건 좀 넘어가는 선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26년도가 그래도 1만 건 좀 넘어가게끔 입주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만 놓고 봤을 때도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입주하는 면면을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만한 대단지가 없어요. 2026년도 입주 예정인 단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방배 주공 5단지 DH 방배가 하나 있고요. 이게 3000세대, 그리고 반포 주공 1단지 3주고 레미안 트리니원 이게 2000세대.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다 1000세대 미만 몇백 세대짜리 혹은 뭐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026년도부터라는 겁니다. 아, 그 끊기기 시작하는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를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인서울 재개발 구역 중에 사업 속도도 빠르면서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신혼부부가 4, 5억 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강남 쪽은 다 아웃이고요. 안전진단을 신청도 안 한 곳들도 못 갑니다. 일단 강북 쪽을 주로 봐야 될 텐데 진짜 보수적으로 가려면 사업시인가 이후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적어도 사업시인가를 조만간에 받을 것 같은 곳들이 이제 괜찮겠죠? 네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금액이 5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나마 좀 괜찮은 데를 먼저 찾게 되면 동대문구에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죠. 이문희경 뉴타운에서도 이문 4구역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나고서 지금 이주 중인데 여기가 33평형은
5억은 어려워요. 근데 25평형은 아직 5억대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여기 지금 이주 들어가서 5년 안에 입주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가 이문, 이경 뉴타운에 입주가 확 몰려 있어요. 이문 1구역, 3구역, 휘경 3구역 다 입주하게 되면 그 전에 휘경 1, 2구역 입주했었어도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신축 아파트 가격 해봤자 이게 뭐냐라고 했지만 쫙 입주해버리면 동대문 이문, 이경 뉴타운도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문 휘경에서도 이제 앞으로 신축이 될 이문 4구역도 주목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도 또 우리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성북구에서는 일단 장위 뉴타운이 있는데 장위 뉴타운에서 우리가 장위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런 곳들은 다 관리처분인가 나고서 특히 장위 4구역은 올해 입주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5억은 좀 어렵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서 저렴하게 가려면 장위 14구역, 15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아직 3억 전후로 갈 수 있어요. 장위 14구역은 2025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것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특히 14구역은 좀 여기서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2억 중반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말씀드린다. 그러면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강북구로 갑니다. 그래서 강북구라고 한다 하더라도 미아 뉴타운은 기름 뉴타운이 또 붙어 있어서 사실 약간 성북이고 싶어요. 미아 3구역은 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거든요. 여기도 5억대로도 아직은 갈 수가 있다. 그리고서 이제는 좀 더 이제 외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평구가 대표역인데 은평구의 재개발 3대장이 있어요. 가련, 대조, 불광. 가련 1, 대조 1, 불광 5. 하는데 최근에 불광 5구역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애들은 이주 철거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주 들어갈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들도 이제 물론 평형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아직 5억대로도 갈 수가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서울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하는 상기 뉴타운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긴 하지만 여기서도 당고개역에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 초기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사업시행가도 받았고 시공사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억대로도 아직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인서울대에도 신축 아파트의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찾아보면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간이 나오셨어요. 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올해로 전업 10년 차인데 이번에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 2025년도 우리가 막 누가 되느냐 이걸 떠나서도 10년 뒤에도 살아남는 부동산을 찾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썼고요. 이번에 탄핵 정국 되면서 제일 따끈따끈한 신간이기도 합니다. 진짜 힘을 많이 준 곳이 바로 이제 4장 정책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김재경 소장이 바라보는 좋은 입지는 어떤 것인지까지도 한번 담아보았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도시정비 전문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